자, 이제 중동 정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무진 팀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보죠. 팀장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참 복잡하다네요. 이스라엘과 이란.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보도는 제한적이라서 좀 전에 나왔던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지금 AP통신에 보도했던 것 같은데 네. 이란과 이라크 원전 시설 접경되어 있는 쪽에 주변 지역에 대피 경고를 내렸다. 이 얘기가 나왔고 물론 그 전에도 뭐 몇 가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 원화가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환율이 지금 오르면서 코스피가 3천 밑에서 확 좀 밀려버렸거든요. 네. 자, 진행 상황 좀 짚어주시죠. 일단 시작은 죄송합니다. 시작은 6월 12일부터 시작되다 볼 수 있는데 6월 12일. 6월 12일에 미국이 갑자기 이라크 지역의 군인 가족들을 자발적 출국을 승인했습니다. 네네. 이게 자발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이 가족들이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 주는 거고 만약에 이때 출국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 발생하는 불상사에서 미국이 책임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강한 형태의 출국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6월 13일 새벽에 이란의 핵시설과 이란의 주요 요인들을 암살하는 그런 네. 공격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고요. 그 이후에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란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방공망은 완전히 와해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냐?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란이 핵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격적으로 공격한 이유를 보면 결국은 이란이 핵을 보유한다 그러면 중동의 정세가 굉장히 불안해진다는 걸 판단한 것 같아요. 현재 중동에서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스라엘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중동의 전쟁이 억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란이 핵을 보유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의 추가적인 그러니까 중동 정세가 불안해질 거라는 우려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격을 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이란이 수주 내에 핵무기를 보유할 정도의 지금 상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하게 타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명분은 선제 타격을 한 배경을 두고 이란이 핵물질을 감추고 핵 과학자들을 또 숨겨서 군과 접촉을 면밀하게 시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기화를 이제 가속화시킨 것 같다. 이 정보를 파악했기 때문에 선제 타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은 사실 그 정보를 다 그 정보 당국이라는 데서 관찰할 거 아니에요. 타당성 있다. 이러니까 편을 들어주는 것 같고, 그죠? 맞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6차 핵 협상 열리기 전에 본격적으로 공격을 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단독 공격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네. 미국의 뭔가 재가라고 하면 좀 웃기고 네. 그렇죠? 동의를 받아서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근데 실제 미국에서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표면적으로는. 네, 그리고 6월 9일에 이제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통화를 했었는데 그 당시 트럼프는 전쟁 공격을 만류했다라고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공격이 이루어진 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란의 어떤 핵 관련돼서 좀 더 진척된 상황이 파악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침까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에 대한 계획은 승인을 했다. 거기에 또 뭐 아까 보니까 파키스탄 쪽에 수뇌부하고 접촉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파키스탄하고 이란하고 어떤 친밀성 때문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한 건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종 결정은 아직 보류 상태? 네, 유가가 지금 반응을 안 한단 말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버튼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유가. 그다음에 이제 달러 가치. 그렇죠. 거기 미국 국채 가격. 그게 이제 해외 쪽의 수리적인 지표고 국내는 좀 다르지만 뭐 외국인들이 오늘 좀 팔고 있는 거는 좀 신경 쓰이긴 하는데 일단 환율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또 석유나 정유주는 주가가 이제 막 뒤에 막 재료가 나오면 막 반응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또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해운주 막 반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최종 거기까지 이제 다 확인되면은 재료는 다 지나갔다 뭐 이건데. 네. 자,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일단은
지난 여전까지 했던 전쟁 과정을 보면 24년에 한번 크게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시리아의 이란 주재 대사관을 공격하면서 그때 이제 이란이 반격으로 미사일 공격을 했었고 서로 이제 공방을 주고받았었는데 그때도 보면 이란이 결국 물러서면서 전쟁이 마무리가 됐었어요. 약간 약속 대련 같은 느낌. 네. 막. 근데 이번에도 보면 이란은 계속해서 뒤로 빼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화해 시도하고 싶다, 화해하고 싶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계속 얘기하는 건 완전한 핵포기, 그러니까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도 처음에는 이제 발을 빼다가 그럼 우리도 강경하게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보면 말씀하신 대로 유가나 달러 강세나 안전자산 선호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전까지 어떤 전쟁 양상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크게 확산되긴 어렵다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장기화되진 않을 거다. 네, 장기화가 일단 어렵죠. 왜냐하면 나라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육상전으로 가야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장기화될 텐데 육상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공중전밖에 이뤄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미 항공권, 제공권은 이스라엘이 장악한 상태고 이란이 대응으로 미사일을 쏜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미사일 보유기가 한 2,000기, 3,000기 정도 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얼마든지 쏠 수 있냐? 이걸 다 쓰면 어쨌든 무기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이란의 대응 수단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후에 그러면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봤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건데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조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석유의 굉장히 중요한 유통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 우리나라도 대부분 그쪽을 많이 통해서 수입하고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한 70%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고 얘기하고 있고 전 세계 이제 20%? 네, 20% 정도가 얘기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해협을 많이 지난단 말이죠. 네. 근데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린다고 하면 중국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강하게 활동하기는 지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뭐 생존 존폐 그게 그래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 이게 뭐 좀 굉장히 좀 자극적인 말이고 언뜻 상식적이진 않았는데 네. 그럴 수 있겠군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배경은 뭐냐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를 보면 이번에 6월 13일에 이스라엘 공격에서 이란의 수뇌부들이 하메네이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대거 살해됐습니다. 네. 근데 그게 드론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침실에서 바로 살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밀 형태- 타격이죠. 그렇죠. 정밀 타격. 선별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미 휴민트가 곳곳에 암약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 하메네이도 언제든지 암살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한 상태였고요. 그 상태에서 트럼프는 하메네이가 위치 어딘지 난 알고 있으니까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제거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그러니까 결국 협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메네이가 만약에 종교적으로 굉장히 이제 투철해서 네. 나는 성전을 버릴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서 좀 더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전 삶에 대한 추구를 좀 더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항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고 있어서 지금 상황 전개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하면의 행보를 보면 그렇게 종교 쪽으로 막 몰두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전쟁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아마도 유가 같은 것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이란이 어제 그런 공식적인 보도에 의하면은 어제죠. 어제 저녁에 전 세계가 수세기 동안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가지고 깜짝 네. 놀라버리긴 했어요. 네네. 그냥 이 말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혹여나 일말의 가능성이라든지 핵과 관련된 어떤 상상하기 좀 싫은 뭐 그런 뭐 아직은 뭐 파악하기는 좀 어렵죠. 네. 근데 아직 핵 무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뭐 일을 벌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했을 때 9.11 테러 같은 일을 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나를 이렇게 압박하면 미국 이라크 본토를 주재의 미국 대사관 물론 지금 또 거기 소개령이지만 뭐 미군 주재 부대 미군 부대들 네. 이런 것들이 좀 근데 테러에 중동에 가깝습니다. 있는 기지를 공격하는 걸로 이제 충격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미국 본토의 시설을 어떤 테러를 감행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했었어요. 그래야지만 세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에서 분쟁이 있었을 때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기억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20년이 이미 지났지만 9.11 테러는 기억하는 것처럼 2001년도 네.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에 어떤 암시를 준 게 아닌가 또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중동에 있는 다른 국가들 지금 이제 중동의 국가들이 이란에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비우호적이기 때문에 중동 국가의 에너지 시설을 막판에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에 충격을 준다 그러면 이란에 대한 압박이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추정을 좀 했었습니다. 네.
자,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좀 제한적이다라고 이 자본시장은 냉정하잖아요. 네. 차가운 자본주의는 그렇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중동전으로 확전 가능성은 좀 낮죠. 아무래도 뭐 이게 종교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수니파, 뭐 시아파, 이렇게 뭐 파벌로 또 나누면 또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있고 뭐 이렇잖아요. 네. 중동 확전은 일단 확전의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든 게 이스라엘이 굉장히 차근차근히 다 두드려 팼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면 이제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하긴 했지만 네. 하마스가 진리멸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란의 주요 세력 중에 하나가 하마스였고 그 이후에 시리아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공격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아벨트가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란으로 이어지는데 네. 지금 이스라엘과 붙어있는 시리아가 레바논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중동에 확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 민병대가 시아파로 이란 지지를 하고 있지만 이라크 정부는 또 미군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가 완전히 이란의 편이라고 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원할 수 있는 건 후티 반군 정도밖에 없어요. 예멘에. 그러면 후티 반군을 통해서 홍해를 가는 걸 막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해적질 정도. 네, 해적질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중동의 전반적인 확전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디죠? 이게 6번 질문인 뭐 이건 했는데 네, 안전자산 선호가 없었나? 네. 아까 했잖아요. 뭐 금융시장 반응들 몇 가지 더 짚어주시면. 네,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거, 미국 강세가 국채금리. 보는 것. 네, 그다음에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것, 그다음에 엔화가 더 강세로 가는 것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죠. 달러 그다음에 인덱스는 99를 네. 좀 넘기긴 했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102, 103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WTI 기준으로 75불을 넘어간다고 치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에서 약간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위기를 느끼지는 않는다. 근데 처음 공격했을 땐 77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때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됐었고 앞으로의 상황도 봤을 때 75달러를 넘어가면서 80달러를 이제 치고 가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 위기감을 높게 본다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하레디가 뭐죠? 네, 그러니까 하르디 얘기 전에는 일단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보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란이 나 항복할 거야라는 표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 5가지 정도밖에 5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네타냐후의 뭐 정치적인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이게 기다리면 무조건 이란이 좋습니다. 이란한테 무조건 유리해요. 지금 시간을 벌면 시간이.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 개발이 거의 그러니까 임박했기 때문에 네네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더 압박하지 않으면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란의 동맹국이라고 볼 수 있는 나라들이 러시아나 중국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러시아가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한다 그러면 러시아의 무기들이 다시 이란으로 들어오면서 이 방공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보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 앞그림하기도 바쁘니까 네. 이란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이스라엘이 이번에 공격을 통해서 이란의 지도부를 하메네이를 지원 이란의 지도부를 순식간에 이제 살해했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다리면 또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타냐후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입지가 불안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전쟁이 마무리가 돼버리면 이 네타냐후가 물러나고 감옥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극우 정책이 사라지면서 약간의 이제 유화적인 정책으로 돌아설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마지막이 또 하레디입니다. 하레디. 네, 하레디가 그 아주 극보수, 극정통파 유대교라고 보시는데 네. 이 하레디 인구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 하레디는 아까 말씀드린 극정통파 유대교인데 처음에 이스라엘 건국이 될 때 이스라엘의 시오니즘, 그러니까 민족주의 정당이 이스라엘 건국할 때 이 하레디들은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네. 신에 의해서 설립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설립하면 안 된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하레디를 포섭하기 위해서 하레디들에게 굉장히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들이 일을 안 해도 된다고 하고 병역 문제도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이 하레디가 처음에 인구가 한 100만 명에서 2만 명 정도 됐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하레디 인구가 120만 명까지 늘었어요. 네. 일하지도 않고 어허. 병역도 담당하지 않는 그런 인구가 12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극도로 종교만을 추종하기 때문에 18살까지 산수에서 또 수학에서 또 덧셈 뺄셈 정도밖에 배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역 문제도 그러니까 병역이 면제가 이게 문제라고 헌법에서도 이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결국 병역을 갔지만 이들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냥 감옥 가겠어라고 네. 했거든요. 근데 지금 120만 명인데 2060년이 되면
이게 한 240만 명, 300만 명까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구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면 결국 놀고 먹고 이스라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 하레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스라엘은 국력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란 입장에서는 기다리면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이 얘기가 또 뭐 올라가면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버렸는데 뭐 유대 자본과 또 미국을 움직이는 미국의 이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핸드 컴퍼니 네. 뭐 로스차일드 여기까지 가야 돼. 그렇죠. 복잡한 얘기라서. 자, 어찌됐건 미국과 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내 꼴배긴 싫어도 어쨌거나 잘 지금 뭐 이 목각 인형처럼 네. 가져가는 복합적인 건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금융시장의 얘기가 직접적인 거고 두 번째는 북핵 문제하고도 조금 맞닿아 있단 말이죠. 네네. 그 이란과 북핵 요거는 좀 뭐 예정된 질문은 아닙니다만 혹시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일단은 북핵 문제를 보면 북한은 이미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탄두를 보유한 네, 여기선 타격이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북한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란을 좀 더 강경하게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북한처럼 내버려뒀을 때 중동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국이 제재가 가능하지만 중국의 제어가 가능하지만 이란은 제어할 상대가 없으니까 네. 어떻게든 이란은 제어하려고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번에 또 공격을 했을 때 보면 이란의 미사일을 대부분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막았는데 네. 한 8개에서 9개 정도는 성공했거든요. 근데 그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뭐 섞어 얘기가 나고 썼다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드론하고. 그러면 극초음속 미사일을 못 막았다는 건 여기에 핵탄두가 실리면 이스라엘의 방어가 굉장히 취약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살려고 이란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기다려주고 있는 건 이란의 전면적인 함복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핵을 아예 폐기하겠다라는 그걸 기다리고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미국은 벙커버스터를 지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벙커버스터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시장이 굉장히 흔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벙커버스터를 통해서 이란의 핵 농축 시설이 있는 포르도 지역을 공격한다 이 얘기가 나오면 이란은 뭐 거의 이제 핵을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란도 어쨌든 악에 받쳐서 뭔가 더 다른 이제 중동에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굉장히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전략은 어떻게? 뭐 금융시장 뭐 다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일단 시장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약간 현금을 마련해 두고 동향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무조건 팔자, 사자 이런 게 아니고요. 만약 중동 위기가 여기서 살짝 고조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반등의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을 조금 가져두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 정세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저희가 다루기에는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들을 만한 내용은 있었고요.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